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4팀 유혜원 마케터.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홍승택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승택님, 오늘 저희가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아, 그쵸. 이번 주 좀 어떠셨나요? 저는 뭐 항상 똑같죠. 뭐 이제 그 광고 세팅에 치이고 소재 기획에 치이고 업무에 치이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네, 다들 퇴근 시간이라서 많이 방송을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편집본은 나중에 한 번 더 마케팅 학교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그때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저희가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명절 추석이 오잖아요. 네. 이 추석 때 과연 광고를 돌리는 게 맞을까 틀릴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명절이 이제 매년 이제 오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좀 다년간 광고 이 마케팅을 진행을 해보면서 좀 저희가 느꼈던 그런 명절과 관련된 어떤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나 좀 이 업종별로 어떤 좀 광고를 뭐 키는 게 좋은지 끄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담당했었던 그런 광고들을 좀 레퍼런스로 삼아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둘이 합쳐서 이제 10년째 네, 합쳐서입니다. 명절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가장 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봤던 업종별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5가지 업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지금은 잘렸지만 이제 식품 음료를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뷰티까지 좀 추석 때 광고를 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끄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업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사실상 이제 명절 때 광고를 뭐 끄고 키고 이 뭐 전략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상 너무 다양하게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도 키는 게 맞는 업종이 있고 끄는 게 맞는 업종이 있고, 그리고 업종에 포함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그런 광고 목표나 아니면은 뭐 현재 어떤 그런 시장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배송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조금 그 명절 때 이제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업종별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 업종인 저희 식품 의료 업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라이브 진행 방식은 저희가 업종별 카테고리마다 이구동성처럼 뭐 켜는 게 좋을지 끄는 게 좋을지 하나 둘 셋 하면 켜자 끄자 이렇게로 대답해가지고, 만약에 의견이 같아도 이제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뭐 각자 또 켜는 거는 둘 다 켜는 거에 동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운영 방식 자체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네. 식품 음료 광고 켠다 끈다. 하나 둘 셋 켠다. 오. 이거는 좀 맞았네요. 온. 그럼 그 유혜원 마케터는 왜 식품 음료 업종은 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식품 음료 같은 경우에는 명절 전에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명절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사실 식품 음료는 하루 이틀 먹고 안 먹는 게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사실 어떠한 이슈가 있고 살짝 명절 때는 조금 감소하는 수치가 있더라도 저는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구매 건수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네. 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식품 음료 쪽이
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종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일반적인 진짜 그런 단순 식품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끄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명절 이 광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배송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명절 당일에 이 뭐 어떤 뭐 식품이나 이런 뭐 주문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물량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게 그 당이 좀 빠른 배송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일반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광고를 꺼도 사실상 직접적인 뭐 구매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광고비 사용을 위해서 끄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 쪽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저희가 명절 이 선물로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명절 당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고를 끄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게 만약에 그 명절 한 달 정도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명절 당일에 좀 발생되지 않는 어떤 매출적인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네. 조금 그런 식의 어떤 그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기식은 사실상 키는 게 맞고 네 그러네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식품이 만약에 뭐 배송이 밀리거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또 식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조금 덥거나 그러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는 조금 명절과 관련된 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예를 그쵸. 들어서 스팸 선물 세트라던가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아니면 뭐 한과 같이 약간 그런 음식들은 진짜 많이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와 반면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닭가슴살 같은 걸 시킨다. 그럼 냉동 닭가슴살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항상 먹는 거고 평소에 뭐 이슈 없이 계속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를 좀 피해서 구매를 하시는 그렇죠.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명절 때 끈다든지 아니면 좀 소액으로만 진행을 하시다가 다시 명절이 끝나고 배송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다시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배송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명절 때 좀 이런 쇼핑이나 일반 쇼핑몰이나 좀 이런 커머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광고주님들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항상 이 배송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뭐 쇼핑몰이나 이런 메인 팝업창에 이제 그런 배송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그런 진행이 되는 데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를 이제 팝업창에다 계속 띄워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뭐 광고주님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층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다음 그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저희가 건기식 같은 거는 또 명절 때 선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그쵸. 들어서 종합 영양제랑 오메가랑 뭐 이런 게 세트로 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걸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업종이라고 치면 좀 구성 같은 것도 평소에 예를 들어서 단일 제품씩만 팔았다면 명절 때 선물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이랑 종합 영양제랑 뭐 오메가3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케이스 이렇게 한 통 이렇게 한 달분 3개 세트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쵸. 네, 명절 전에 광고하면 되게 잘 팔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광고해보는 것도 그런 좀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좀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노려서 좀 틈새 시장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네.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니콜라 요기찌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또 배송에 대한 공지만 잘 해두면 오히려 광고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쵸, 맞죠, 맞는 말씀이죠. 배송에 대한 공지만 잘 해두면은 일단 그 명절 시즌에도 어쨌든 뭐 구매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명절 때를 위한 이 선물과 같은 이런 좀 상품들이 명절 당일에 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명절이 이제 오기 한 달, 뭐 1주, 2주 정도 전에 이제 보통 구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레퍼런스나 이런 지금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님들을 봤을 때 이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명절 당일에는 사실상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광고비 소진되는 이 광고비의 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때는 아예 광고를 좀 끄시던가 아니면은 뭐 입찰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감액을 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광고를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저번 설날 때 일단 명절에 굉장히 구매 전환이 많았던 케이스가 있는데 반면에 좀 비슷한 광고비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구매 전환 수가 평소 대비 좀 저조했던 광고주분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저는 그 브랜드의 제품 사용하는 연령 타겟? 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20, 30대가 많이 구매하는 생활용품이었고 그렇죠. 한 브랜드는 5, 60대가 많이 구매하는 의료기기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5, 60대 분들께서는 명절 되면 아직까지 그 옛날 그런 저희가 명절에 어르신들 찾아뵙고 아니면 못 봤던 동창 친구분들 만나시고 이러면서 좀 더 온라인 구매라든지 쇼핑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어르신들은 약간 이 명절을 기회로 못 봤던 친구들 만나거나 뭐 고향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친척들 뵙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사실 이동하실 때 잠깐 휴대폰을 보시지 뭐 고민하고 특히 또 의료기기는 객단가가 좀 높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광고비를 사용해도 구매 전환이 엄청 저조했던 기억이 나고 20, 30대가 많이 구매하는 그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객단가도 낮은 것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층들은 사실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명절 때 오히려 뭔가 휴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놀러를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 내에서 뭐 명절에 집을 내려가더라도 차가 막히니까 차 안에서 쇼핑하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객단가가 낮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3만 원 하는데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바로 배송이 늦게 오더라도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브랜드 그런 업종별 혹은 주 연령층 등등 그런 객단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켜는 게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안 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루뭉실하게 뭐 배송에 대한 부분 공지가 잘 되면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냐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업체 좀 파악을 해봐야 그쵸 저희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상 공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공지를 안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지는 원래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광고를 하는 게 나을지 안 나은지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주셨는데 오히려 명절에 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해보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저희 마케터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이 객단가 뭐 연령대 에 따라서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명절에 폰으로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해보는 그런 주요 업종들이나 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나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명절 때 폰으로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항상 명절 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안 바빠도 정신이 없어요. 아, 그쵸. 휴대폰 보다가 갑자기 어르신들 오면 일어나서 막 인사하러 나오고 막 와다가 또 휴대폰 놔뒀다가 그쵸. 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피드가 새로 고침돼서 광고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잠깐 본 광고로 그 업체랑 제품이 어떤 건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다면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그쵸. 일단 구매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직접 전환보다는 간접 전환이 조금 더 평소보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명절에 사실 저도 폰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나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이 광고를 보고 이 상품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던 이 배송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지금 당장 뭔가 사고 싶은데 막 그 공지 보니까 막 일주일, 2주일 뒤에 막 배송이 온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럼 굳이 안 사도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뭐 명절이 끝나고 좀 이런 배송 그 대란이 조금 이제 좀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좀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조삼모사이긴 한데 그쵸. 내가 이미 5만 원, 10만 원 결제해놨는데 그게 2, 3주 동안 안 오면 괜히 그 돈 나중에 그냥 괜히. 결제할 걸 그때 써가지고 돈이 없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케바케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이런 광고를 진행할 때 이제 광고주님들께 뭐 광고를 끄는 게 좋은지 키는 게 좋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터다 보니까 네.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업종과 이 뭐 주요 그 고객 타겟층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명절 때 데이터가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뭐 감액을 하시죠, 아니면 뭐 끄시죠, 아니면은 명절 때는 저희가 좀 이제 공격적으로 뭐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설기님께서 추석 마케팅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많은 업종을 준비해뒀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 업종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음식점입니다. 네. 음식점 광고, 뭐 보통 이제 그런 지역 로컬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럴 좀 여러 가지 그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광고를 키는 게 좋을까요? 끄는 게 좋을까요? 하나, 둘, 셋. 킨다. 켠다. 이것도 킨다네요. 이것도 켠다가 됐네요. 다 키네요 그냥. 그러면 스틱 마케터님께서는 왜 음식점은 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저의 순수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제 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보통 명절이 되면은 물론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지만 제가 친구들이랑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친구들이랑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술도 먹고 이제 막 좀 만나서 재밌게 노는데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다 그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저희 본가에서 이제 한 번에 만날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저 명절이나 좀 이런 때 이제 조금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좀 뭐 술도 먹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 뭐 술집이나 식당, 뭐 음식점 등을 이제 찾아보는데 이게 명절이다 보니까 문 연 곳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문 연 곳을 찾기 위해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기타 플랫폼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뭐 명절에도 뭐 안 쉬고 뭐 영업합니다 하면 이제 거기 이제 바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쉴 때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식당을 영업을 한다라는 이제 좀 틈새 시장을 이용한 이런 광고가 저는 굉장히 조금 효율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광고를 키는 게 그러니까 영업을 한다면 네. 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키보드가 밀려가지고 제 잠깐- 거랑 한 칸 밀려 있어가지고 여기 키보드가 일단은 저도 영업 유무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단체석 단체석.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쵸. 제가 명절에 어르신들하고 그 친척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외식을 무조건 하루는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저희가 인원이 14명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14명이서 단독 룸이 있는 그런 고깃집 같은 데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아, 그쵸. 네, 왜냐하면 또 저희도 시끄럽고 다른 테이블도 시끄러우니까 좀 아예 분리되어 있는 룸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인원수가 많은데 찢어져서 먹는 건 사실 좀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체석 유무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방금까지 생각나는데 세 번째로는 영업 시간. 영업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쵸. 저는 물론 뭐 저희 가족의 케이스만 그럴 수도 있는데 다 같이 그렇게 뭐 고기를 먹든 뭐 밥을 먹든 하고 나면 꼭 카페를 가서 아쉬워서 얘기를 더 하다 집을 가요. 아, 그쵸. 근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명절 때 안 하는 것도 많고 하더라도 오후 10시나 이렇게 닫으면 저희가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커피도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막 커피숍 가면 저희 30분 뒤에 가게 문 닫아가지고 그쵸. 맞아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배너 광고 소재에 녹여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플레이스 광고를 통해서 유입됐을 때 영업시간 같은 게 잘 공지가 되어 있으면 그쵸. 그래도
조금이라도 광고비는 효율적으로 아끼고 왜냐면 플레이스도 클릭하면 또 과금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보에 등록해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온라인 광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 그 경쟁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이게 이런 영업 시간이나 뭐 단체석 유무, 영업 유무 등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큼 잘 녹여낼 수 있는지, 기획을 얼마큼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남들이 영업을 안 할 때 우리는 이 영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뭔가 조금 경쟁도를 가져간다면은 좀 더 충분한 그런 매출적인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빵빵맨님께서 이 문의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추석쯤에는 CPC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겠죠?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사실 높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맞아요. 업종에 따라 이것도 너무 다릅니다. 뭐 그런 한과 약과 건강기능식품 이런 조금 식품 쪽인 부분, 건강기능식품 이런 좀 선물과 관련된 명절과 관련된 이런 식품 쪽은 아무래도 CPC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그런 뭐 입찰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도를 확보를 해야 우리 광고가 더 잘 눈에 띄고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매출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CPC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랑 이제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 일반적인 뭐 명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키워드라면은 사실상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크게 연관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명절과 가까워질수록 광고를 끄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오히려 CPC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거는 사실 진짜 저희도 당일이 돼봐야 안다.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좀 되게 애매한 질문이긴 하죠. 업종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행, 호텔, 숙박, 캠핑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여행, 숙박, 크게 여행, 숙박 이렇게 두 개 켜는 게 좋을지 끄는 게 좋을지 하나, 둘, 셋 켠다. 그냥 다 켜야 되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일단은 여행하고 저는 약간 캠핑을 묶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때 요즘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좀 놀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캠핑족도 엄청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차박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쵸. 제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그 토퍼를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토퍼. 네. 그게 이제 트렁크에 넣으면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명절 전에 오히려 잘 팔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소구점 같은 것도 활용해서 배너로 짰을 때 굉장히 구매 전환율이 괜찮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또 해외여행 같은 거는 패키지 프로모션 같은 거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쵸. 또 명절 때는 연휴가 길다 보니까 뭐 전날 아니면 명절 끝나고 다음날 이렇게 연차 사용하셔서 가족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그쵸. 네, 그리고 뭐 친구끼리도 되게 여행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패키지 같은 거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비행기 특가 같은 게 혹시나 진행을 한다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좀 광고 배너를 띄우면 아무래도 엄청 괜찮은 것 같은 게 저 요새 인스타그램에 맨날 비행기 특가 광고가 떠요. 그래서 별로 저는 제사도 지내고 명절에 뭐 가족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서 못 가는데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막 비행기 뭐 엄청 싸게 판매를 하니까 혹하죠 그러면. 이번 기회로 뭐 해외여행 한 번 더 갔다 올까? 약간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호텔이나 숙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본가가 부산인데 뭐 서울에 계시는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인원수가 많으면 저희 집에서 다 주무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솔직하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따로 자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친척인데.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근처에 숙박 같은 곳에서 숙박업소나 아니면 호텔 같은 곳 미리 잡으셔서 많이 주무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아무래도 같은 3성급 호텔이라면 장소도 가까우면
조금 더 뭐 5,000원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무료 조식이나 커피 쿠폰 같은 거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차가 편하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 광고 소재에 잘 녹여가지고 저희 뭐 명절에도 이런 프로모션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있고 주차 자리 같은 것도 넉넉하니까 우리 호텔 와봐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명절이 특히나 또 길어요. 그러니까요. 10월 2일인가요? 또 그 대체 공휴일로 또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내내 쉬기 때문에 좀 이런 요번에 좀 해외 여행이나 이런 좀 그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광고를 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든 게 일단 명절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추석 같은 경우는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특히 이런 캠핑이나 뭐 이런 맞아. 여행들을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명절 이슈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명절이 아니라 그냥 쉬는 날이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도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막 명절 때 되면 그냥 가족들끼리 이제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여행에 뭔가 필요한 이런 뭐 패키지 프로모션이나 뭐 비행기 특가 아니면 뭐 이런 캠핑, 숙박과 같은 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명절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막 알아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명절 때가 이 여행, 호텔, 숙박, 캠핑 이 업종에서는 굉장히 그 성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우세요? 더워서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백설기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커머스인데 금액 한계가 있어서 한 군데만 끄려고 하거든요. 유유. DA를 끄는 게 좋을까요? SA를 끄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것도 저희가 뭘 끄는 게 좋을까? 하나, 둘, 셋. SADA 해볼까요? 그럴까요? 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커머스인데 DA를 끄는 게 좋을까? SA를 끄는 게 좋을까? 저는 생각 다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뭘 끄는 게 좋을지. 끄는 거, 네. 키는 거 말고. 네, 뭘 끄는 게 좋을지. 잠깐만. 반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잠깐 해볼까요, 그럼? 그러면 뭘 끄는 게 좋을까? 하나, 둘, 셋. DA. SA. 오. 여기서 좀 나뉘네요.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네요. SA 대 DA. 홍마케터님은 제 방 SA라 했나요? 네, 그쵸. 검색 광고를 끄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커머스 업종이에요. 네. 네. 의견 바꾸실 생각 없나요? 되게 애매하네 근데 진짜. 사실 둘 다 장단점이 너무나 다 뚜렷해가지고. 네. 그래도 저는 SA를 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일단 DA랑 SA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은 검색 이용자의 니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DA 같은 경우는 저의 니즈와 상관없이 광고가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S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지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동일선상으로 볼게요. 이게 이커머스고 검색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쿼리 수가 낮아지는 시즌이라고 이제 그 가정을 했을 때 DA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단순 노출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에 뭐 리타겟팅이나 그런 좀 타겟팅과 관련된 그 모수를 이제 유입하는 그 역할도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후에 이렇게 형성된 그 인지도를 통해서 네. 이제 검색 광고의 그 효과를 더 부스팅시키는 좀 그런 트리거 효과를 저는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DA 같은 경우 이거를 광고를 갑자기 꺼버리면은 이 데이터 유입 그게 갑자기 막히게 되고 맞아. 이게 사실상 그런 뭐 데이터 모수나 그런 유입 뭐 확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뭐 끈다기보다는 그래서 SA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별 좀 입찰가를 조금 줄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DA 같은 경우는 사실 끄는 거는 저희가 이제 딱 명절까지만 딱 광고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 그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광고를 진행을 한다면은 좀 그 이후의 광고 효과를 위해서 DA는 좀 웬만하면은 현상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SADA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도 홍승택 마케터님과 마찬가지로 DA도 끄는 걸 저는 사실 안 좋아하는 게 특히 저는 좀 주력 매체가 메타잖아요. 머신러닝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껐다가 그쵸, 다시 그러면 초기화되고. 사실 또 초기화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쌓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저는 최대한 권장을 안 드리긴 하는데 방금 금액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 DA는 노출당 비용이고 노출됐을 때 구매 전환을 안 하면 못으로 쌓이는 건 맞지만 어쨌든 구매 전환으로만 딱 봤을 때는 조금 누수되는 비용일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은 계속 되잖아요. 근데 클릭을 하면 과금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명절 때 커리수가 낮아지면 그만큼 광고비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감액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되니까. 그러면 DA 같은 경우에는 끄면은 광고비 자체가 아예 지출이 안 되고 검색 광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노출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DA를 끄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 금액 아끼셔서 명절 끝나자마자 DA로 예산을 몰빵해가지고 좀 확 뿌리면 그 머신러닝도 좀 더 빨리 돌아가고 그쵸. 그래서 빠르게 또 다시 안정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터의 그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안정 위주라서 뭔가 잘 돌아가고 있는 DA를 갑자기 끈다? 하면은 이제 굉장히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네. 기존에 잘 나오고 있던 성과가 이거를 갑자기 또 예산 때문에 끄고 다시 킨다고 했을 때 이게 그 기존의 성과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을 경우 이게 정말 성과가 다시 빠그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던 게 껐다가 키면은 이제 다시 뭐 검수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때 갑자기 막 진짜 막 계정 비활성화가 걸리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멀쩡하게 잘 돌리고 있던 광고가. 그래서 저는 좀 DA 이런 좀 안정 위주의 성격이다 보니까 좀 안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MZ라서 그런가요? 저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네. 약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오지 근데? 저는 약간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는 걸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그쵸. 그 백설기님께서도 혹시나 뭐 진행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이번 연휴가 기니까 3일은 DA를 켜둔 상태로 진행을 해보시고 나머지 3일은 물론 날짜도 다르고 뭐 그런 요일 차이도 있겠고 시간 차이도 있겠고 뭐 하겠지만 혼자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는 거면 한 명절 3, 4일 차에 DA를 꺼보시거나 아니면 SA를 꺼보시는 것도 이게 다 경험이 되다 보니까 그쵸.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둘 다 그냥 켜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왜냐면 검색 광고가 많이 안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가지고 그쵸. 어떤 업종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뷰티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쪽이라든지 그 식품 중에서도 뭐 명절 선물과 관련된 그런 식품이면 둘 중에 하나를 어차피 명절 때 끄실 수도 있고 켜실 수도 그쵸. 있는데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사실 달라가지고 뭐 그런 거는 저희가 혹시나 궁금하시면 여기 양옆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뭔가 있습니다. 네. 저희 화면상에 보이고 있는 양옆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꼭 하나를 끄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금액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똑같이 광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100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은 0대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0대 50으로 진행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걸로 가볼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학원 교육 쪽 업종으로 가보시죠. 네. 이거는 끄는 게 좋을까요? 키는 게 좋을까요?
하나 둘 셋 안 하시나요? 해야 되는데 저 잠깐 고민 조금만 해볼게요. 네. 네,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끈다. 끈다. 오, 달라. 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광고를 꺼야 된다고 생각해 주셨을까요?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학원 같은 거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지출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검색 광고는 뭐 무조건 켜놓는다라고 전제를 했고 여기서 끈다의 기준은 배너 광고라든지 아니면 영상 광고 쪽으로 생각을 한 건데 그 이유는 저희가 원래 교육이나 학원 자체가 그렇게 뭔가 니즈가 많은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명절에 그걸 또 켜놓는다? 그걸 배너 광고, 영상 광고로? 그러면 조금 평소보다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특히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는 그런 정말 공부 학습과 관련된 학원이 있겠고 아니면 저희가 뭐 취미 생활로 다닐 수 있는 뭐 미술, 음악, 요리 등등의 그런 학원도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코딩 교육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쵸.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명절에 광고를 보고 이커머스 업종도 구매 전환이 될까 말까인데 사실 DB를 남길 정신은 더욱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그쵸. 그래서 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고3이고 수능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사실상 뭐 그런 취미 학원이나 그런 뭐 유학원 뭐 이런 교육 쪽 광고는 저도 사실 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끄는 게 맞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네. 9월달에 모의 평가를 보죠. 네,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9월 그쵸. 명절이다 보면. 거의 추석 끝나면 디데이 100일 이렇게 남게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험생들은 솔직히 이 명절날 가족들이랑 윷놀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쵸. 그 정말 공부하기에 바쁜 시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가 남들 놀 때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수험, 그런 수능과 관련된 광고, 학원이나 뭐 그런 교육 광고는 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명절 시즌이 이 업종에서는 엄청난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기회다. 네. 그래서 수험 뭐 이런 쪽 수능과 관련된 광고만 저는 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면 만약에 그 수능 학원 같은 그런 수능 특강이라던가 그런 수능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조금 끄고 켜고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수능 준비생이라면 이때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다가 명절에 사실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번 명절에는 마지막으로 수능 전에 조금 쉬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수능이 얼마 남았다고 그 명절에 뭐 리프레시 하니까 그거를 아니에요.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네. 저희가 노출시킬 때 진짜 그 학원이 필요한 고등학생들한테는 노출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오히려 끈다. 명절 때는.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게 더 많이 노출을 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희 명절에 모이면 어르신분들께서 조금 이제 충고도 해주시고 그렇죠.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약간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은 의대 들어갔다. 이제 좀 그런 자랑 시간도 갖고. 우리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 넣었다. 내신 그 수시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쵸, 하면 그쵸. 사실 또 부모님들께서 만나셔서 이제 우리 자식 자랑도 하고 우리 자식 어떻게 잘했냐? 이런 뭐 학원 다녔다 이러면서 입소문도 많이 퍼지기도 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쵸. 학원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 세대에는 더 많이 광고비를 태우는 거죠 평소. 그런 뭔가
이게 방송에서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치맛바람 좀 이런 조금 노리는 아 그쵸. 오히려 그런 걸 좀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아휴, 누구네 집 아들은 의대 넣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휴대폰을 봤는데 뭐 수능 특강 같은 거 할인도 해주고 그죠. 뭐 인강 무료로 계속 돌려볼 수 있게 해주고 아이패드도 막 준대. 음. 그러면은 이제 자식한테 쓸 혹하죠, 가가지고 그런 거. 누구야 뭐 누구 이거 듣고 의대 갔다던데 그래서 너도 지금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쵸.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연령별로 온오프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광고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저 때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그 광고를 보고서 저한테 이제 막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끼리 어쨌든 다 이제 경쟁 상대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경쟁에서 이제 이기려고 막 그런 광고들에 엄청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뭐 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고등학생 때 제가 원래 인강하고 진짜 안 맞는데 부모님께서 캡처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문화 1타 강사라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캡처해서 저한테 뭐 보내서 실제로 수강을 했었어요. 아, 그런 네.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극히 소수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는 끄는 게 좋을까요? 키는 게 좋을까요? 좀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네. 달라고요? 네. 뷰티? 너무 어려운데요, 뷰티? 안 어려우세요? 어렵죠. 뷰티? 명절 당일인 거죠? 딱 그 주죠. 갑자기 어려운 거 질문이 들어오니까 목이 메네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만 떨어져서 앉을까요? 저도 그래서 약간 목이 메는 것 같은데. 그러면 뷰티 온오프 이제 결정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가보시죠. 네. 하나, 둘, 셋. 끈다. 오. 저희가 처음으로 끄는 업종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무조건 다 하자고 하진 않습니다. 네, 그쵸. 왜 꺼야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우선은 저는 사실 뷰티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연령층을 나눠보자면 아무래도 2030 여성이 제일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남성 뷰티도 있고 이너 뷰티도 있고 뭐 등등등 많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뷰티라고 딱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올리브영에 입점된 색조 화장품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명절 때 화장품을 굳이 구매를 하진 않거든요. 그쵸. 약간 화장품을 구매하는 주기는 올영 세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오늘 뭐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충동 구매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 뭔가 계속 거울을 보는데 웜톤이 아니라 쿨톤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럴 때 좀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우연히 본 메타 광고에서 제품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면 특히 색조는 하늘 아래 같은 컬러는 없다고 내가 핑크색 립스틱이 30개가 있어도 또 사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구매를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제는 명절 때 킬 건지 끌 건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명절 전에 조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명절 때는 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뷰티가 워낙 비딩도 심하고 그쵸. 입찰가도 너무 높고 경쟁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를 노려서 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뷰티 쪽은 워낙 광고비도 많이 사용하시고 켜두기에는 조금 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템버린즈라든지 아니면 논픽션 같이 요즘 많은 핸드크림 브랜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보면 명절 패키지라고 해서 또 이렇게 보자기 디자인에 예쁘게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시면 전부 다 그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명절 전에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고 명절 때 온 할 거를 미리 당겨서 쓴다고 약간 생각을 그쵸.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구매 전환을 많이 일으킨 다음에 명절 선물로 이렇게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면 오히려 명절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끄자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제 경험인데 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체 중에 이제 바디로션 업체가 있습니다. 바디로션이랑 이제 향수를 파는 업체인데 이게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부터 이 조금 그 매출의 곡선이 좀 우상향 곡선 타게 돼요. 그쵸, 아무래도 보습이니까. 뭐 환절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 해당 업체 대표님이 우리 지금부터 이제 시즌이니까 뭐 명절 뭐 이런 거 일절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뭐 파워링크에는 뭐 1, 2순위에 모두 주시키고 입찰가 팍 올려가지고 이때 공격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마케팅을. 네. 그래서 해봤죠. 해봤는데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그 무슨 까만 토끼의 해 소재 이런 거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막 이미지 소재도 네.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네. 만들고 막 그런 키워드나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다 재 세팅을 해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돌렸는데 정말 처참하게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게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가을이나 이런 환절기 좀 그런 계절성 그런 이슈에 따라서 이게 매출에 좀 차등적으로 달라지긴 해요. 그렇죠.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배송 그렇죠. 그리고 검색량 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명절 딱 그 시즌이 되니까 굉장히 그 커리수가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그 광고로 진행을 해도 광고비만 이제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실질적인 그 광고비를 충당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명절 때는 광고를 끄는 게 낫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업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으실 겁니다. 객단가가 조금 높아요. 그쵸. 네, 바디로션 치고 너무 약간 비쌌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템버린즈나 논픽션 같은 그런 브랜드들 바디로션도 저희 연령대가 구매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왜냐면 올리브영 같은 데는 10,000원, 20,000원대 바디로션도 많은데 그런 논픽션이나 템버린즈 브랜드는 물론 향도 좋고 제품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바디로션보다는 그래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마케터님께서 진행하셨던 업체는 업체명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쵸. 조금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향은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이 객단가라는 부분도 정말 이 구매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네. 네, 중요하죠. 그러면 그 해당 브랜드 이번 명절에는 좀 프로모션 확 할인해가지고 네. 한다고 하면 네. 진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명절 당일이요? 명절 그 주에. 그 주에 안 하죠. 이렇게 네. 대차게 되었는데 어떻게 네. 또 합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명절 그 전까지 이제 그런 뭐 1+1 프로모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매출적인 부분에서 주문 그런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눴던 거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식품 음료는 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식품 업종이 다 키는 게 아니라 맞아 그 식품, 건기식이나 그쵸. 안에서도 뭐 건기식이나 한과, 약과, 스팸, 스팸, 과일,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켠다. 켠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좀 잘 기획을 하고 제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구성 같은 거
그쵸. 새로 해보자. 패키지나 이런 것들 좀 새롭게 구성을 해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나눴고 음식점은 무조건 켠다.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명절 특히 공휴일 때 많이 찾아보시는 영업 유무, 단체석이 완비되어 있는지 유무, 그리고 영업 시간. 갑자기 생각났는데 놀이시설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그런 많이. 퀴즈 뭐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행, 호텔, 숙박, 캠핑 혹은 차박까지 해가지고 이 업종도 켠다. 그죠? 네, 그리고 특히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하는 게 좋고 또 가을이 다가오다 보니까 캠핑이나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 많은 구매 전환이 발생할 것이다 그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학원 교육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켠다 끈다가 나뉘었는데 결국 그죠. 저희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 그죠. 타겟팅으로 된 뭐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평소에 저희가 취미로 많이 성인들도 많이 가시는 뭐 미술, 음악, 요리 등 그쵸. 플러스 또 코딩 교육 같은 거는 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라고- 굳이 킬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의견을 나눴었고 마지막으로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전에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명절 때 그 주는 좀 끄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뭐 업종별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그런 좀 문의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뭐 컨설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용이나 이런 게 따로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이 양 옆에 있는 이 네.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빨리 퇴근을 해봐야 되니까 6시네. 네. 이제 칼퇴하실 건가요? 아, 칼퇴 해야죠. 저는 못합니다. 아,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좀 더 다른 세부적인 네. 좀 새로운 업종으로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업종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 이슈 네. 시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왜요? 네, 칼퇴 응원하신다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응원 안 해주시는 건가요? 야근하셔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